모든 소비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목적과 가치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단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반갑습니다, 경영자 여러분. 혹시 덴티스테라는 치약 아십니까? 국내 프리미엄 치약 시장에서 1위를 하는 제품이고요. 이 덴티스테라는 치약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실란트로라는 기업입니다. 이 실란트로라는 기업이 200억대 매출에서 500억대 매출까지 쭉 올라갔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실란트로의 성장을 만들었던,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이광일 브랜드 디렉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란트로 덴티스트의 브랜드 디렉터를 역임했던 이광일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을 실란트로의 브랜드에 적용하셔가지고 브랜드의 파워를 만드셨다,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브랜드에 접목시키고 실제 기업의 매출까지 결과를 만드셨는지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제가 브랜딩을 하고 기획을 하는데 핵심 축을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골든서클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개의 동심원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Y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바깥 원이 How, 그리고 그 바깥 원이 What이라는 개념입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인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조직과 브랜드가 이 What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조직과 브랜드가 이 Why의 개념을 다루지를 않아요. 왜 존재하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브랜드, 제품이 그걸 어떻게 접목시킬지 모르겠다. 이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란트로에서 좀 이 Y를 좀 접목시켰던 그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든서클의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일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Y를 정했으면 그게 What 단계까지 일관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덴티스테의 브랜딩을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시했던 것도 이 부분입니다. 덴티스테는 왓에 대한 확고한 제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구강 제품이라는, 그리고 연인들 간의 사랑, 관계 개선이라는 확고한 Y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Y와 왓을 연결하는 이 연결점이 부족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본 대부분의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을 만들고 뒤늦게 Y를 결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제품과 서비스와 그 브랜드의 Y가 동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가 Y에서 출발은 했는데 시장 상황과 임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품이 엇나가게 된 경우, 서비스가 엇나가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실란트로에서 했던 것은 브랜드 디렉터라는 확고한 역할을 저에게 대표님께서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 역할을 주셨던 부분은 대표님께서 처리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을 저에게 일임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나 이외에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혹은 이게 그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놓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란트로는 이 부분이 대표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저에게 이름해 주셨고,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을 정리하자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이걸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안에 좀 그런 딱 담당자를 두고 싶긴 한데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맡길지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좀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표가 그 부분을 직접 관리하는 거겠죠. 브랜드를 설립한 사람이 그 목적과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파급력과 전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께서 막상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은, 그리고 내 고집 또는 브랜드 디렉터의 일관성이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브랜딩의 핏과 시장 고객의 핏을 맞출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브랜드의 설립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소비자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저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부합되면 소통이 되겠죠.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소비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목적과 가치를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단 여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이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온전히 간직하되 그 포장지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혹은 공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래성을 높이 쌓으려고 할 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모래가 쌓이는 부분은 중앙은 가장 넓고요. 그리고 옆으로 퍼져가는 거인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이 높게 솟아가는 부분은 끝까지 유지하되 이게 점점 더 넓혀지도록 제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마케팅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업의 브랜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브랜드 매니저나 경영자는 브랜드 일관성을 좀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은 제품과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제품의 사양과 제품의 특징과 셀링 포인트와 제품이 주는 혜택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이렇게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제 모든 부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저희가 썼던 방법은 브랜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이제 디자인 가이드가 아니라 디자인 가이드와 함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디자인에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까지도 같이 넣었고요. 이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본사로 보내서 이거를 컨펌을 받고 본사와 합의를 해서 완전한 가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와 우리가 만들어둔 단어 표현법, 표현 차트라고 할게요. 그거를 이제 외부의 채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외부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존중을 하고 대신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양보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 중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유지를 하되 여기에 부가적인 표현 정도는 가능하다 정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사실 어떤 대상을 볼 때 사람마다 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좀 이거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일치시켜준다.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어떤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표현들까지도 한 테이블에 정리하고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들이 이 테이블 안에서 논함으로써 브랜드의 일관성을 지켜가는 실무적인 방법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영자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적용점 얻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디렉터님의 언어로 적용점 딱 3가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부에서 그 브랜드의 목적과 가치를 끝까지 추구해 갈 책임자 한 명을 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책임자가 브랜드에서 통용되는,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통용되는 언어와 표현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내부와 외부와 소통을 해 나가는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실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디렉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조직 내에 공유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브랜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너무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우리 브랜드 디렉터님 최근에 좋은 소식 있으시더라고요. 창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내벤처 하셨죠. 사실 우리 경영자분들 사내벤처 생각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이 사내벤처를 만드셨는지 2부에서 말씀 좀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